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의 유재광입니다. 이병헌, 배용준, 전도연, 이 배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이자 한류 스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초대한 이분의 작품을 통해서 신인 배우에서 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손을 대는 배우마다 반짝이는 스타가 되는 드라마계의 미다스 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뒤에 차차 얘기하겠지만 뭐 말 그대로 시대를 풍미한 전설의 드라마 PD신데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나요? 6년 전에 네. KBS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드라마를 만드는 외주 제작사에서 한 7년 근무를 했습니다. 네. 대표작으로는 뭐 쌈마이웨이라든가 청춘 기록이라든가 동백꽃 필 무렵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병행해서 네. 대학교 우리나라에 국자 들어가는 대학교에서 네. 그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홍보대학원의 이 영상미학에 대해서 강의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2학기부터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뭐 이제 중국인들을 상대로 역시 국자 들어가는 또 다른 대학에서 연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인을 상대로 하면 중국어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중국어입니다. 제가 중문과 나왔습니다. 중국가 나왔다고 중국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닌 것 당연하죠. 같은데. 저는 게다가 공부도 못했던 데다가 네. 또 오래돼서 다 잊어버려서 지금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어요. 드라마계 미다스 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제가 보고 이게 실화인가 싶었는데 60% 넘나드는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방송국이 3개뿐이 없어서 좀 잘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뭐 60% 넘었지만 요즘으로 치면 뭐 30이나 겨우 넘었을까? 뭐 그런 정도의 시청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겸손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탑3, 시청률 탑3가 어떤 드라마가 있을까요? 너무 옛날 드라마라 쑥스럽습니다만 네. 젊은이의 양지, 파랑새는 있다, 천사의 키스, 내일은 사랑 이런 순인 것 같습니다. 고향이 군산이시죠? 예, 군산입니다. 군산 자랑 좀 해주시죠. 군산. 뭐 관광 측면에서는 유명한 그 빵집이라든가 네. 짬뽕집 그리고 이제 예스러운 철로, 적산가옥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제 고향으로서 인심이 후하다. 뭐 이제 이런 정도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을 할 때 뭐 고향 호남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호남을 특별히 돋보이게 하는 노력보다는 네. 이전에 쭉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게 되게 호남 사람들을 직업을 거명하기는 좀 뭐하지만 네. 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한다든가 뭐 남원댁, 군산댁, 뭐 네. 순천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한다든가 김기사 뭐 이래. 그런 배역들을 명칭으로 없앴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 호남 사투리를 좀 못 쓰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위가 높은 사람들한테 호남 사투리를 또 쓰게 하지도 않았고 네. 전부 서울 사투리로 좀 서울 사투리요? 서울말로 통일하게 네. 했고 뭐 그랬습니다. 예. 예전에 SBS 그 뭐 공전에 히트를 친 드라마에서 고향이 같은 세 명이 두 사람은 서울말 쓰는데 그 비열한 깡패로 나온 사람만 호남 사투리 써갖고 당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랬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런 면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서로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네. 그런 식으로 세뇌가 쭉 돼왔어요. 네. 뭐 이렇게 돼왔는데 뭐 이 파랑새는 있다 같은 그 드라마에서도 네. 뭐 그때 김성환 씨가 출연했는데 나이트클럽 사장 역이에요. 네. 월급 제때 주고 공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네. 당시 주인공이
경상도 씨를 쓰는 이상인 씨였는데 그때는 사투리의 그 맛이 좀 필요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공동 주연으로 또 전라도 씨를 쓴 사람을 또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남인 지금부터 키워드를 통해서 전산 감독님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키워드로 내일은 사랑. 드라마 말씀하신 드라마 제목인 것 같은데 이걸 꼽아주신 이유가 어떨까요? 물론 이제 저 연출 초기 작품이기도 하고 네. 뭐랄까 연출로서 방송국 내에서 좀 인정을 받았다고나 할까 네. 뭐 그런 작품이고 좀 오랫동안 그 라이벌 방송사에 네. 뭔가 뒤져있던 그 편성 시간대에서 이제 KBS가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된 작품이었습니다. 라이벌 방송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MBC죠? 뭐 당시에는 뭐 그렇게밖에 없었으니까 예, MBC였습니다. 예. 이게 92년도에 방송이 예, 92년도에서 94년까지 했습니다. 근데 MBC 전원일기 편성을 바꿔버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 가족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병헌, 고소영, 박소현, 뭐 김정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대학교 얘기를 하니까 네. 시청자들이 좀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좀 오래 유지해왔던 전원일기가 뭐 피해간 건 맞죠. 예. 이병헌 씨를 당시 한 20대 초반 정도 됐을 텐데 뭐를 보고 이렇게 캐스팅을 한 건가요? 나중에는 이병헌 씨의 장점을 제가 일부러 찾느라고 눈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냥 유연하고 뭐 진지한 것과 뭔가 그 까부는 거 이런 것을 좀 동시에 잘 표현하는 사람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드라마 자체도 엄청 인기를 얻었는데 뭐 비결이 뭐라고 보시나요? 보통 청춘 드라마라고 하면 네. 뭐 너무 낭만적인 것에만 기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작가분들은 대학교의 어떤 사회적 문제, 뭐 등록금 문제라든가 뭐 장래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를 했고 이제 저는 이제 이병헌 씨가 잘 받쳐줬기 때문에 그거 믿고 연출적 실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험이요? 뭐 예, 어떤 실험. 거를? 드라마는 좀 다양한 앵글이 필요하고 그걸 토탈 시네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에서 색다른 것을 그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사회적 문제 뭐 이런 거 소소한 거 다르니까는 젊은 청춘들은 자기 얘기 하는 걸로 봐주는 게 좀 있었겠네요. 그렇죠. 좀 드라마를 보면서 네. 그 남 잘 노는 걸 보는 것도 좋지만 네. 또 뭔가 심각하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네. 아무래도 좀 어렸을 때부터 PD를 하고 싶었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PD가 뭔지도 몰랐고요. 옛날에는 네. 기자하고 아나운서밖에 모르잖아요. 원래는 기자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네. 마침 이제 어릴 때 군산의 하숙집에 앞집에 살던 이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KBS 성우가 돼가지고 아, 원서 내려간 날 그 앞에서 만났어요. 인연이네요, 진짜. 기자 되지 말고 PD 돼서 나 좀 키워주라 뭐 그런 농담을 해요. PD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엔지니어 아니야 그랬더니 뭐 아무튼 라디오 PD가 돼서 꼭 자기를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쳐서 그렇게 드라마 PD가 되신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 나가셨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 이제 그래서 라디오 하려고 했는데 스포츠로 발령이 났어요. 스포츠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중국과 수교는 없었지만 스포츠 외교는 좀 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중국어과를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필요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원하는 종목을 안 시켜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호남의 그 분출구라고 해야 될까? 혜태 야구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당연히 그거 할 줄 알았죠. 비인기 종목인 씨름, 육상 이런 걸 시키길래 뭐 그것도 좋지만 회사를 좀 부유하다가 어느 날 어느 배우가 반유정 씨라고 하는 배우인데 네. 저를 보고 뭐 감독님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어깨가 올라갔죠. 드라마다 이렇게 숨겼습니다. 나름 흑역사가 그래도 있었네요. 그런 셈이죠. 네. 흑역사가 있다고 하니까는 오히려 더 좀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생 키워드로 캐스팅을 뽑아주셨는데 말 그대로 캐스팅의 귀재이신데 이건 어떤 의미로 꼽으셨을까요? 뭐 드라마 PD가 뭐 인생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고 아무래도 저희가 한 일 중에는 네. 그래도 캐스팅을 잘해야 그 드라마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캐스팅을 꽂았습니다만 지금 젊은이의 양지 같은 경우는
뭐 배용준, 전도연 이런 분들 이렇게 발탁을 하신 거고, 뭐 이병헌 씨도 그 말씀하신 드라마에서 내일은 사랑에서 했고, 어떻게 이렇게 쏙쏙 뽑을 수가 있는 건가요? 비결이 있나요? 아니 뭐 보는 다른 뭐 눈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좀 미안합니다. 자꾸 너무 겸손 떨어서 우연입니다. 우연이다. 예, 이게 과연 배용준 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깡패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배용준 씨가 깡패를요? 예, 그걸 하고 싶어 했어요. 설득하느라고 혼났어요. 배용준 씨 같이 이렇게 서울 수돗물 먹고 자라는 사람, 그런 하얀 얼굴, 부잣집 아들 같은 사람은 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당시 또 MBC에서 간호사 역할을 하던 뭐 전도연 씨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서 뭔가 약간의 오만이 좀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내가 이병헌 키웠듯이 키우자 뭐 이런 게 좀 있었었는데 회사 경영진에서 저렇게 신인 갖고 되겠어. 그래서 연기 잘하는 하이라 씨까지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젊은이의 양지가 시청률 62%가 나왔네요. 예, 뭐 그렇게 젊은이들 가지고 하는 정도였다면 결국은 내일은 사랑 정도의 시청률이 나왔을 텐데 좀 심파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심파? 예, 하이라 아이의 출생의 비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제가 사람이 좀 번뜩일 때가 있나 봐요. 살다 보면. 이제 지금은 불법인데 그게 저 스웨덴의 그 시크릿 가든 음악을 집어넣고 또 베토벤의 운명 같은 걸 편곡해서 집어넣고 뭐랄까 40대, 50대 이런 그 여성분들의 감성을 좀 자극을 했더니 시청률이 팍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영상미도 좋고 신선함도 좋고 다 좋지만 역시 드라마는 좀 막장 요소가 좀 있어야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천산 감독님한테 잊지 못할 캐스팅 세 분만 꼽아달라고 하면 어떤 분을 꼽으실까요? 뭐 이병헌 씨, 배용준 씨, 뭐 전도연 씨 정도, 차승원 씨도 하나 있네요.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아무래도 이병헌 씨죠. 왜요? 제가 좀 더 겸손하게 말한다면 저를 만들어준 셈이니까. 제가 연출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 헤맬 때 같이 좀 공동작업 비슷하게 했어요. 뭐 좋게 말하면 제가 유연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배우와 감독이 서로를 완성했다 뭐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이런 그 연기를 요구하면 또 거기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요구한 것을 웬만하면 다 해내고 무엇보다도 소위 원맨 플레이 그 뭐랄까 맘대로 놀아줘 이 화면 안에서 네 맘대로 놀아줘 나는 앵글을 연구할게 뭐 어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죠. 흡수력이 엄청난 배우처럼 들리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전도연 씨는 어땠나요 어렸을 때? 전도연 씨는 가능하면 이제 클로즈업을 많이 했어요. 연도연 얼굴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배용준 씨하고 케미가 좋다 보니까 자꾸 그런 글들이 이렇게 당시 막 시작된 뭐랄까 피드백들 있죠. 그때는 천리안을 썼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작가 선생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이 두 사람 역할을 좀 많이 집어넣자 해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전도연 씨 왜 좋냐고 물어보셨죠. 전도연 씨는 좀 저한테 덕을 준 저절로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20대 초반에도 전도연 씨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있었나요? 전도연 씨 있었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전도연 씨 한번 눈빛 젊었을 때 눈빛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의 연기력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달라 좀 풋풋한 역할은 정말 잘했어요. 게다가 욕심도 많아가지고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신인 배우가 감독을 매니저고. 따로 불렀다고요? 네, 뭐 일식집에서 밥을 사주면서 감독님의 그 연출 플랜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지금 연출 플랜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저를 활용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약간 긴장했죠. 당돌한 데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거 내가 겨우 해줬더니 말이야. 이런 소리 나네 하면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 배용준 씨는 어땠나요? 배용준 씨는 이제 성실로 승부를 봐야겠네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기는 뭐 지 스스로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뭐 촬영 현장에서 매우 협조적인 건 물론이고 그 연기 패턴을 한 서너 가지로 연구를 해와서 저한테 검사 받고 그랬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어때요? 뭐 하면서 그랬습니다.
방금 말한 세 사람은 굳이 얘기하면 한 사람은 본래 재능이 있었고 한 사람은 열심히 했고 한 사람은 그 재능이 숨어 있다가 저쯤에서 발현이 됐죠. 재능을 발현시켰다고 했는데 연출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요? 아무래도 네. 뭐 장난스럽게 얘기하면 대장 노릇하는 일인데 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일이죠.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고 작가 선생님과 잘 협의해서 네. 그 방향을 드라마의 방향을 선정하고 설정하고 그다음에 또 뭐 신인 배우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커가는 모습 뭐 이런 거 있죠. 물론 그걸로 된통 당하기도 했지만요. 너무 오만했다가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혹시 나오면 말할게요. 아,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듣다 보니까는 원래 뭐 기자가 되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뭐 젊은이의 양지도 그렇고 파랑새는 있다 이것도 그렇고 탄광촌 뭐 전직 윤락 여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좀 그늘진 사람들을 많이 등장시키는데 혹시 뭐 이유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마 네.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입봉 작품은 네. 여성 문제 드라마였거든요.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네. 여러 장애 요소들 뭐 이런 것에 관련된 드라마를 했어요. 제목 네. 낯익은 함정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이 앞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그 방해물들에 관한 걸 했는데 뭐 저도 몰랐는데 그 소위 그 운동권 변호사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친구 중에. 예, 뭐 지금 유명한 사람들 억울하게 지금 그 현재 재판 중인 사람들 변호하고 있는 사람인데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 어두운 얘기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열렬한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어두운 구석을 보느라고 많이 노력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잘 했던 거, 잘 나갔던 것만 얘기했는데 혹시 아쉽거나 이거는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그냥 아쉬운 얘기만 할게요. 제 2000년 초에 당시에 MBC에서 허준이라는 프로가 잘 나갈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KBS에서 저를 또 내세웠죠. 그리고 또 MBC 깨줄 줄 알고 뭐 너무 그 신인의 자신이 있었던 나머지 당시에 원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네. 막 수면 아래 막 커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고 이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저를 독려를 했는데 네. 이제 아닙니다. 난 저런 사람들하고 싫습니다. 뭐 그리고 신인을 또 개발을 했어요. 근데 네. 좀 참패했죠. 상대 방송사를 더 올려주는 데만. 세 번째 인생 키워드로 OTT를 꼽아주셨는데 이거는 왜 꼽아주셨을까요? 이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플랫폼이라고 하죠. 네. 그 이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곳이 왕창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최근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OTT잖아요. 네. 뭐 그래서 꼽았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뭐 넷플릭스 등등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있잖아요. 이건 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광고 시장이 많이 위축된 걸 지상파들 또는 여타의 케이블 방송 뭐 종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네. 제작비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류 하면서 네. 제작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배우도 올라가고 작가도 올라갔는데 그 오른 폭이 엄청나요. 뭐 10배 뭐 이런 식으로 네. 올라갔어요. 대략 지금 제작비가 가장 적게 드는 드라마의 경우도 8억에서 10억 좀 가는데 회당. 예, 회당 네. 가는데 방송국에서 광고로 풀로 팔아도, 벌어들여도 네. 5억을 못 넘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풀도 아니고 50% 30%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1억 2억 정도밖에 못 줘요. 네. 그러니까 제작할 수가 없죠. 그때 넷플릭스 등 OTT가 쳐들어온 거죠. 네. 이제 그들이 이제 많은 제작비를 이제 지원해 주면서 우리 드라마들이 많이 활발해졌죠. 왜 세계인들이 이렇게 한국 드라마에 열광을 할까요? 왜 우리 드라마가 잘 나가지? 뭐 네.
허리우드 드라마 또 예술적인 프랑스 드라마 많은데 왜 그러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네. 저도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어떤 그 허리우드 자본력으로 영화 기술 뭐 또 드라마 기술 이런 것이 높아져도 네. 우리 드라마에는 꼭 가족 얘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문제 이런 것을 항상 빠지지 않고 집어넣음으로써 개념 있는 나라의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드는 거라. 예? 아, 뭔가 보면은 개념 예. 있어 보이는. 예. 그 뭐 이제 이를테면 오징어 게임도 네. 결국은 그 젊은이들의 또는 그 사회 전반적으로 주눅 들어가는 그런 세상 묘사했고 네. 뭐 최근에 했던 뭐 글로리 뭐 네. 이런 거 있죠. 글로리 같은 것도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을 법한 학폭 문제 네. 뭐 이런 걸 좀 다뤘죠. 그리고 뭐 또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남북 분단 문제를 거창하게 다루지 않고 드라마 속에 잘 녹여서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개념 있는 드라마를 잘 만드는 나라 같은 것 그런 것 같아요. K-팝은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K-팝도 그런 계열에 속해요. 그것도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당연히 춤 잘 춥니다. 잘생겼습니다. 네. 이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보면 가사 속에 방금 말한 게 다 담겨 있어요. 우리 그 한 20년 전에 서태지 열광하고 그럴 때 서태지의 가사에도 네. 뭐 젊은이들의 분출하고 싶은 욕구,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지금 가사에도 그런 거 다 있어요. OTT에 그늘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선 결과부터 얘기하면요. 네. 지금 한 7, 80개의 드라마가 제작은 다 끝냈는데 지금 어디 방송할 데가 없어요.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그 왜 그런 건가요? 예, 이제 이걸 OTT의 책임만은 아니고 이제 가장 큰 사건이 오징어 게임이 잘 됐는데 네. 오징어 게임이 대략 한 250억 정도 들어갔는데 넷플릭스는 1조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넷플릭스는 제작비 정도 건졌다. 제작비에 이제 넷플릭스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약 10% 정도, 8에서 10% 정도의 이윤은 남기게 해주는데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 IP의 중요성을 소위 그 미디어 관련하는 네. 기자들이 떠들었어요. 네. IP가 중요하다 하니까 잘 만들어서 그 넷플릭스 등 OTT가 선호하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또 그들이 티켓 파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배우들을 동원해서 네. 미리 만들어서 IP도 일부 나눠갖고 팔자 하면서 제작사들이 지금 많이 힘들게 됐다는 문제 하나하고 네. 그들이 좋아하는 OTT가 좋아하는 그런 소재들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양성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PD 꿈꾸는 청춘들 엄청 많을 텐데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학적인 거라든가 카메라 워킹이라든가 전반적인 시네마토그래피만 너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런 건 금방 배울 수 있다. 아는 게 많아야 된다. 아는 게 많아야 된다. 네, 이것은 이제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드라마에 소용되는 각종 원작들 있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웹툰 원작, 웹소설, 그다음에 고전들 이런 속에 드라마의 갈등 요소 이런 것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 걸 나중에 공부하면 좀 늦으니까 네. 지금 미리 공부해 뒀으면 드라마 PD를 꿈꾸는 사람한테만 그런 원작들을 공부하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어떤 직업적 기질에 좀 도움이 된 그런 곳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이청준 소설가, 임권택 감독님, 이런 그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열의 하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호남인에서 전설의 PD 전산 감독님하고 즐거운 얘기 나눴는데 드라마로 과거로 시간 여행 떠난 것 같아서 많이 즐거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